아니나 다를까 이자율을 내린다고 하니 바이어들이 마켓에 좀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격변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조정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격변기라 하시니 오늘은 주택시장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면서 바쁜 학교 일정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을 청소년 스포츠도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 식료품점에서는 벌써부터 할로윈을 겨냥해서 주황색 호박 상자들을 장식하고 있고요. 커피숍들에는 가장 인기 있는 시즌 음료인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점점 일찍 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맞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을은 9월 22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을의 변화는 주택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가을 주택시장이 열렸다는 거죠. 사실 주택시장의 가을 시즌은 아이들이 8월 말에 학교로 돌아가는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가을 춘분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되죠. 그리고 이 가을 시장은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쯤, 즉 휴일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가을 주택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조정기에 북을 울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골이 깊어질수록 올라가는 시점이 좀 늦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밑으로 너무 빠져버리면 겨울이 많이 추워질 것이고 봄이 늦게 찾아올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주택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시기는 봄입니다. 이때는 구매자 수요가 정점에 달하고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많은 가정들은 봄에 집을 찾아가지고 여름방학 동안 이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 매물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그렇다고 해서 활발한 봄이 내 집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혹은 좋은 매물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여름입니다. 비록 가족 휴가나 여름 활동들로 인해서 시장이 봄보다는 조금 느려지지만 여전히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이렇게 끝날수록 그러니까 7월, 8월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가을 시장이 시작이 되면 부동산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가을 주택 시장은 비교적 느린 시기로 전환이 됩니다. 매물과 구매자의 수요가 비슷한 비율로 약간씩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예상보다 큰 가격 변동은 없고 집이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을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시기인 것도 맞는 겁니다. 지금 주택을 사고 팔 계획이 있다면 시장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2024년 올해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5월에는 1759건의 판매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수요는 1413건으로 감소해서 346건, 즉 20%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매물은 올해 내내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월에 2470채에서 현재 3695채로 증가해서 무려 50%가 추가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판매 시간이 5월에는 평균 42일이었던 것이 지금은 78일로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증가하고 팔리는 기간도 길어진 거죠. 확실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이 지금의 매물량과 구매자의 수치는 코비드 이전 2018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켓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일반적인 조정기이지 폭락을 할 만하지는 않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5년 내년 주도적으로 하락을 하려면 지금보다 매물이 최소 30%는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거지 가격 변동에는 별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마켓입니다.
하지만 올 가을에는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점차적으로 쌓여가고 있는데요. 이 추가된 매도자들은 감소하는 구매자들과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요, 요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은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5월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8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가을 시장이 약 4주 정도 전에 시작된 이후에 오렌지 카운티 주택 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중순에 매물이 3,490채였던 것이 지금은 3,699채로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이 시기에 줄어드는데 205채, 즉 6%가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는 반대로 1,594건에서 1,413건으로 줄어들어서 181건, 즉 11%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매물이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도 66일에서 78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요맘때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변동이 비교적 심한 거죠. 그러니까 5월과 지금을 비교를 해도, 좀 더 가까운 8월과 지금을 비교를 해도 변동이 좀 심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을 조금 내린다고 해서 집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자율을 내린다고 하니 바이어들이 마켓에 좀 많아졌습니다. 괜찮은 매물들에서는 오퍼 경쟁이 슬슬 발동이 걸리고요. 매물량이 지금보다 30%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내린 이율은 또 슬금슬금 표 안 나는 수준으로 구매자를 부추겨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말 1월 초가 일반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댓글들 많이 다셨다던데요. 길게 보면 그게 명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초 정도의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기 힘든 것이, 아직까지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주택 구매력이 개선이 되어서 더 많은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6개월 혹은 10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율이 조금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요가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단지 이자율과 별개로 좀 걱정되는 것은 고용시장이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매물량, 거래량, 이자율 등의 현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수년 만에 가장 구매자 친화적인 주택시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의 하락, 그리고 매물의 증가, 그 수요의 감소는 구매자들 간의 경쟁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구매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택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이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겁이 많이 날 것입니다. 겁이 나는 마켓인 것은 맞습니다. 구매자분들은 가격이 급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구매자는 결국 그 지연을 후회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가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더 많은 구매자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자율이 가을에서나 낮추기 시작하면서 개선된 구매력은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부동산의 바쁜 시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시장과는 훨씬 더 잘 맞아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때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로 인해서 주택 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자율을 안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자율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판매자분들은 지금 시장은 세심하고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맞추는 겸손함이 곧 현명함임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약간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시장은 매우 추울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차갑게 진행될 것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이에 맞춰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안 좋다는 것이지 좋지 않은 마켓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너무 좋은 마켓이었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마켓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매물 목록이 96채 증가해서 3% 상승해가지고 총 3,695채로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매물의 피크는 일반적으로 7, 8월에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지만 올해는 9월까지도 매물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비해 올해 9월에는 대략 300채가 더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2024년에는 매달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2699개의 추가 매물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추가 매도자들은 전년과 동일한 수요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매물 재고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때까지는 매물 피크는 계속 지연될 확률이 좀 높고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 안에 있고 12월 말까지는 가격의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매매가 좀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됩니다. 수요는 지난 몇 주 동안 1470건에서 1413건으로 감소를 해가지고 57건, 즉 4% 정도 줄어들었고요. 이거는 2월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주택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어서 구매자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렴해지고 있는 모기지 금리는 주택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구매자가 이것을 인지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결국 더 많은 구매자가 집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수요 변동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지까지는 공급이 키였다면 이제부터는 수요가 키입니다. 올 초에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이 공급을 유의 깊게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급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 주느냐 못 따라가 주느냐가 키인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20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 재고,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주택 시장의 상위 10%는 1225채에서 1198채로 감소해서 27채, 즉 2% 줄어들었습니다. 200만 이상의 주택의 수요는 3건의 계약이 증가를 해가지고 1% 상승해서 현재 239건에 이릅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200만에서 400만 사이의 가격대는 원래 변동이 가장 늦게 옵니다. 세상이 참 예상대로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가고요. 수요와 공급이 마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예측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부터 갑자기 캐시 오퍼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그 마지막 조정기라고 보고 돌격하는 걸 보면 정말 예측이라는 게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만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는데요. 어릴 적에 저희 조모님이 고추장 된장을 직접 담가 드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창고추장이 나오더니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며느리분들 모두 그 이후엔 그 고추장을 담글 생각조차 안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세대가 되면 아무도 고추장을 담글 줄 모를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고추장은 고사하고 김치도 못 만드는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저희 고객분들 중에 보면 젊은 분들이 의외로 고추장, 김치 이런 걸 직접 담가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맛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튜브에 다 나온다더라고요. 40년 전에는 이 미래의 맛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세상 참 예측 불허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